심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는 지난 2024년 11월 47대 대선에 출마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심슨 제작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운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무려 2015년에 방영된 에피소드를 보시죠. 호머가 우연히 트럼프의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호머의 등 뒤로 지나가는 작은 입간판을 주목해주세요. 거기엔 트럼프가 2024년은 물론 2028년에도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언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엔 웃고 넘겼던 이 장면이 2026년 현재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이래도 그저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노란 피부의 가족들을 더 이상 단순한 만화 캐릭터로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시간여행이라 부르죠.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심슨 가족이 보여주는 미래는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이 현실의 권력자들이 설계한 결론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수십 년 뒤의 세상을 이토록 정확하게 그려내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들이 그려놓은 지도 위를 그대로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다시금 소환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무려 1998년에 방영된 이야기죠. 그 안에는 러시아가 꽁꽁 숨겨왔던 야망, 즉 소련의 부활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해군 예비군에 입대한 호머 심슨. 그는 핵잠수함에 탑승해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쓰러진 함장을 대신해 지휘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뭉치 호머의 지휘는 곧 재앙으로 이어지죠. 그의 실수로 잠수함이 그만 러시아 영해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호머의 실수가 트리거가 되자 러시아가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상징인 바실리 성당에서 평화의 깃발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과거 소련의 국기가 올라갑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탱크들이 벽을 뚫고 등장하고 이미 준비되어 있던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줄지어 행진하기 시작하죠. 마치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짜인 각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심지어 유리관에 안치되어 있던 소련의 건국자 레닌까지 관을 깨고 되살아나 자본주의를 타도하자고 외칩니다. 이 장면은 방영 당시엔 황당한 코미디였지만 지금의 우리에겐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 않는 예언적 장면이 되었습니다. 심슨 제작진은 30년 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과거 제국의 영광을 재건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벌어진 러시아의 영토 확장 정책과 군사 행동은 심슨이 보여준 준비된 시나리오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업비트 580억 해킹 사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단 몇 초 만에 보안망을 뚫고 자산을 빼돌린 이 영화 같은 실화가 사실은 이미 심슨 가족에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40년 가까이 미래를 맞춰온 심슨 제작진이 왜 하필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의 몰락을 예언하기 시작했는지 그 소름 끼치는 디테일을 파헤쳐봅니다. 보통의 심슨 에피소드는 유쾌한 오프닝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시즌 34의 이 에피소드는 시작부터 결이 다릅니다.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되더니 익명의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가 등장해 방송국을 점거해버립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단 하나, 제작진이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 파일과 전 세계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해커들이 시스템을 장악하는 방식이 최근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라자루스의 해킹 수법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서버를 침투해 단 몇 초 만에 보안 체계를 우회하고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상의 지갑으로 자산을 순식간에 빼돌렸죠. 그 자산을 국제거래망을 통해 추적이 불가능하게 섞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심슨 속 해커들은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게 아닙니다. 정보 탈취, 데이터 유출, 시스템 제어,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전 세계 금융기관과 국가기밀까지 건드리기 시작하죠. 에피소드 후반부, TV 화면이 꺼지며 남긴 메시지는 더욱 섬뜩합니다. 앞으로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씩 폭로하겠다. 이건 단순한 연출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대한 일종의 예고장일까요? 심슨은 이미 오래전부터 달러의 붕괴 이후를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에피소드에서 비트코인 결제 가능 간판이 등장하는가 하면 바트 심슨이 만든 밈코인이 화폐로 쓰이는 장면까지 나오죠. 특히 프링크 코인 에피소드에서는 마을의 박사가 직접 코인을 만들어 도시 최고의 부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기존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로 대체되는 과정을 노골적으로 묘사합니다. 트럼프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코인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지금, 심슨의 이 그림들은 소름 끼치는 예언서처럼 보입니다. 심슨이 예고한 대로 종이 지폐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경제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호머가 번지의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기존 시스템의 붕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미리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그려놓은 미래를 읽어내야 합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한 달러의 진실, 그리고 심슨이 예언한 코인의 미래. 여러분은 어떤 화폐를 믿으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